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20일 보유 종목 실전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또 상승을 했죠. 둘 다 상승을 하면서 또 다시 고점을 도전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또 아주 크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과 같이 쌍매도를 이어가면서 어제와는 또 완전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처럼 추가 상승이 나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 금액보다 훨씬 많은 매물을 팔았기 때문에 이때처럼 중간중간에 매수 금액이 나왔어도 매도를 이어가면 좀 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반등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제 올리는 금액보다 지금 요 꼬리를 단 금액이 훨씬 많이 매도를 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은 또 나가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3천 부근에서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계속 애플카 이런 소스를 뿌리면서 LG전자 그리고 뭐 기아차 이런 거 아주 급등시키고 있는데 진짜 애플카 뭐 사실 무근 이런 거 나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 사업 초기도 아닌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협상자를 정하는 것 같은데 그걸 너무 기사화 시켜서 지금 아주 급등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일단 반등을 크게 했고요. 외국인 얘는 코스피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쌍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틀 연속 내려갔던 거를 그대로 이틀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끌어올렸고 다시 21선 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또 하락분을 다 메워버렸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액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연속 이렇게 쌍매수를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도를 이어가다가 이틀 연속 매수를 한 거고요. 매수 전환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기금도 코스닥에 대한 지분을 좀 늘린다고 기사가 떴던데요.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기술주 위주로 비메모리나 아니면 뭐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장비나 뭐 바이오주 이렇게 골고루 올랐기 때문에 좀 건강하게 지수가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여기까지 보고요. 관심 종목 SLP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SLP 반도체가 드디어 오랜만에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저점을 딛고 다시 양봉을 맞췄고 21선으로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장막판까지 계속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지금 리노공업 아주 잘 가고 있는데 SLP 반도체가 이렇게 못 가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빨리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SLP 반도체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큰 사이클을 주면서 계속 슈팅을 줬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정고점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 투자자가 이제 드디어 코스닥도 수급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기술주 위주로 좀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이 15만 주 들어오면서 추가 상승을 좀 예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실렸고 지분이 좀 반등을 하는 게 이제 좀 내일도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 오늘 보안 마무리했고요. 이 보안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이제 다시 좀 저점을 다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흐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좀 더 횡보를 하거나 살짝 반등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지금 단기간에는 이렇게 모양을 급하게 만들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안주보다는 뭐 반도체나 이런 기술주 위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양봉으로 이 음봉을 좀 빨리 메워서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그런 수급이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이나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매수로 들어온 게 없어서 한국정보인증은 크게 볼 게 없네요. 그래서 이 이상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좀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입니다. 두산도 55,000원 선에서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요. 이틀 연속 이제 크게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모습이고, 뭐 얘가 이제 그룹 지주사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을 포함해서 계속 재무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무 개선을 거의 단기이기 때문에 지금 두산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정도 꼬리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 보시면 뭐 기간이 이제 10,000주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도 그냥 찔끔찔끔 매도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때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얘도 천천히 지켜보십시오.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고요. 삼성중공업도 참 애를 먹이네요. 네. 어제 양봉에 이어서 좀 음봉이 나왔는데 뭐 박스권을 단기간에 회복을 못하고 조금은 아래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61선 올라올 때까지 역시 이 자리를 좀 메우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한 2, 3주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자리를 메우려면. 그래서 2, 3주 정도 더 횡보를 하다가 신호를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투자자 같은 경우도 기간이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기관이나 외국인 중에 하나가 좀 크게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때가 이 삼성중공업이 올라갈 때가 아닌가 싶고요. 그때는 좀 요 정도 구간을 채우고 나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슈가 유효하기 때문에, 네, LNG선 지금 계속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봉선 잘 지키는 선에서 좀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700원 넘어서 8,000원대로 진입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CR 평가 정보, 얘도 마찬가지 한국정보인증과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이 바닥선에서 다행히 제 기준선인 241선을 회복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서 한국정보인증과 마찬가지로 좀 횡보를 하거나 약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런 과정을 만들면서 좀 더 바닥을 다시 다지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SCR 평가 정보는, 네, 가볍기 때문에 뭐 한국정보인증처럼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한 번에 이 하락분을 메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투자자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를 했고요. 네, 뭐 내일도 매수할지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모습이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꼬리 달고, 네, 반등을 좀 했죠. 그 다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이거 저는 이제 3만원 정도까지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더 뚫고 올라가 버렸네요. 그래서 힘을 제대로 받은 것 같고요.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이 확실히, 네, 다 뚫고 나왔고 월봉도 확실하게 자리를 텄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적절한 시기에 좀 털어냈다가 조금 내렸을 때 다시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꾸준히 그냥 내리든 말든 다시 올라가면 될 것 같으니까 계속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요 높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 높이는 아니더라도 요 중간턱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래도 4만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네, 길게 보신다면. 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투자자가 이제 기간이 수급이 확실히 붙어가지고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전력이고 마지막인데 얘도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을 계속 오래 받는 모습이고 지금 계속 N자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장 후반까지는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이 투자자가, 네, 기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파나요? 네, 도대체 많이 파는 그 주체가, 네, 연기금하고 연기금이네요. 연기금이 주로 많이 파는 것 같고, 일단 연기금이 코스피를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매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금을 포함한 기간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어, 한국전력이 좀 힘을 받을 것 같고요. 요 한국전력은 오를 때에도 기간 매수세가 붙었을 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 매도세 먹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81선 근처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튕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대로 쭉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조정받을 만큼 받았고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난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얘도 한국 항공우주랑 마찬가지로 이제 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기다리라고 하니까 참 애매하죠. 그래서 몇 개 좀 볼까요? 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이 롯데케미칼하고 포스코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도 남아 있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지점이 요 241선 돌파, 강하게 돌파했던 요 지점 때 제가 처음부터 요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같이 좀 봤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만원까지 상승했죠 지금. 그래서 전형적으로 241선 돌파 이후에 481선 전에 저항을 좀 받고 반등을 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천천히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 보시면 롯데케미칼도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네, 거의 반토막 이상 났고요. 그래서 그때 요 양봉이 나오고 요 쌍바닥 지점에서 월봉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졌고 장기적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국전력도 지금 비슷한 모양입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제가 20만원 초반대부터 설명을 드렸고 이 롯데케미칼과 비슷한 모양이 나와서 이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네, 이것도 마찬가지 월봉상으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형세가 나와서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나 한국전력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지수만 폭락하지 않는다면요. 네, 그래서 꾸준히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보유 종목 실전 투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메리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좀 주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홀리